리플 XRP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K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과 비트와이즈 XRP ETF에 대한 상장 임박해 있죠. SEC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XRP에 대한 현물 ETF가 카나리 캐피탈에 이어서 드디어 또 상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XRP 유동성에 대한 확대. 지금 투심이 엄청 약해졌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증가가 나올 수 있는데 본격적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저점을 한 번씩 크게 누르면서 XRP 4개월 내에 최대의 고래 매집들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부분에서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신호, 과연 이게 상승의 랠리의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단기 급등으로 해서 또 변동성을 보이면서 점차 우상향의 모습을 잡아가는 중요한 동기점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XRP 현물 ETF가 데뷔 하루 만에 5,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올해 상장한 ETF 중에 가장 큰 이슈 솔라나를 제꼈죠. 시장은 전반적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연준 위원들이 12월 금리에 대한 동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보수적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의 입장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투심들이 극도로 줄어들었죠. 자, 연준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네, 잘 보시면 우려입니다, 우려. 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 부분들이 흐려진 거죠. 결국 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고용에 대한 둔화 부분도 계속 우려가 된다. 일단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연준에서는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중요시 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셧다운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본격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이죠. 이 부분은 변화될 수 있는 부분. 자, 그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패드워치에서는 12월 FMC 전망이 좀 급변을 했습니다. 자, 패드워치 자료에 CME 패드워치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동률을 할 확률이 54.2%, 그리고 인하할 확률이 45.8%.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확률을 88.2%까지도 상승이 나는데, 결국 시장이 금리 인하 더 이상 안 하는 거 아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서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불안감 그리고 실망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정이 계속 이어졌지만 중요한 건 실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좀 더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수급들 일부 좀 들어오는 모습. 아직은 수급이 좀 약합니다. 자, ETF에 대한 자금들이 ETF가 출시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48시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투심,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앞으로 잡혀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역전의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XRP ETF의 상장이 임박해 있죠. 프랭클린 템플턴이 18일 현지 시간이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XRP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EZRP를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20일에는 비트와이즈 자사 XRP ETF를 내놓을 예정이죠. 자, 이번 달 말까지 그리고 다음 달에도 지속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 호재에 대한 부분들, ETF에 대한 호재에 대한 부분들 시작이 되고 있고, 업계에서는 글로벌 대형 운영사 브랜드 효과가 또 이번 프랭클린 템플턴이 더 큰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카나리 캐피탈 대비해서 초기 수요에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게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카나리 캐피탈만 하더라도 지난주 첫 상장일에만 올해 상장한 ETF 중에서 최대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급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은 크립토 시장이 전반적으로 XRP의 악재가 아니라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시장을 공포감으로 좀 밀어넣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이후로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연준 금리가 안겠소 깜깜이죠. 경제 지표들이 나와줘야지 연준이 시장에 대한 경제 부분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걱정되지만 또 고용에 대한 둔화도 걱정이 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은 동결에 대한 얘기들로 공포감을 주고 있죠. 10월에 의사록이 19일 날 공개되는데 금리 경로 세 단서 주목? 과연? 제가 보기에는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경제 지표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지만 또 고용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체크해야 될 게 셧다운이 종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은 기존 4월 달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관세 5월, 6월, 7월 계속 연준 파월 의장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역으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고용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결국 인플레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바는 인플레보다는 고용에 대한 부분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만간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런 이유에서 12월 1일부터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끝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돈에 대한 부분들을 수혈을 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또 XRP ETF와 같이 맞물려 있고 또 전날 저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세로 대한 벌어들인 수익들을 디지털 비축 자산에 대한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 확률이 클 수 있어요. 그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할 수 있지만 크게 하락할 여지는 적다. 특히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우리가 요 하단까지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 저점에서의 매수세들 들어오면서 우리도 타점들 노리고 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가져가고 다시 또 타점 잡고 또 차익 실현하고 이런 부분들 직전 영상에서도 분명 준비하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요번 중요한 분기점에 대한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자, 근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번 영상 일일이 찾아보고 체크하시기 바쁘고 이미 늦은 경우도 많죠. 자, 중요한 타점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더보기란 아니면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자, 트레이더 K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시는 방법 있습니다. 자, 요 링크 누르시고 원하는 항목 체크 후 작성, 제출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자, 클릭하게 되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알람 받으실 분들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 받기를 원하시면은 또 중복으로도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상담 원하시는 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하단에 꼭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 010부터 해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보이는 번호 010-5631에 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이렇게 발송해 주시면 확인해서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 없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 기회 잡으실 분들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XRP 현물 ETF, 카나리 캐피탈 ETF가 상장되고 나서 왜 수급들이 안 올라? 많은 분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미리 얘기 드렸던 부분이 투심이 살아난다던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TF에서 현물 ETF를 사기 시작하는 부분이 48시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에 그걸 팍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이렉트한 가격 변동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저점에서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자, 11월 13일 캐나리 캐피털이 승인을 받아서 상장이 됐고, 자, 프랭클린 템플턴이 14일과 18일,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19일에서 20일, 그리고 이어서 21 쉐어즈와 코인 쉐어즈가 20일과 22일 사이에 상장 예정이죠. SEC에서 특별한 제재가 없을 경우 자동 상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 이번 달 말까지는 다소간의 변동성은 등락은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점 내려오게 되면 뭐다? 줍줍하면서 반등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레이스 K가 위즈덤 틀리도 월말에 심사 결국 상장에 대한 마지막 허들을 넘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전통 금융자금이 XRP 기반의 금융상품에 유입이 되면서 각 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일부 금액만 할당되어도 XRP에게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수급의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단 라인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 잘 체크해야 되고, 자, 단기 이평선 요 붉은 선이죠. 자, 붉은 선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면서 올라섰다가 다시 눌렸죠. 자,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단기 이평선 회복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렇지만 단기 이평선 맞고서 또 시장이 눌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저점 요 3,000원 부근 언저리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 우리는 요 하단 구간, 여기가 아니죠. 우리는 여기 하단 구간을 분할 매수 타점으로 잡고서 혹시 기존에 홀더님들 그리고 또 신규로 매수 타점들 잡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 한번 체크해서 집중해 보자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단기 이평선 위 그리고 또 저항선이 위로의 안착 여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아직 확실히 수급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단기적 변동성에 의해서 저점에서 또 수급들은 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지만 그 큰 힘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 저점에서 들어오고 나서 중간중간 수급들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은 좀 약하다. 결국 눈치를 좀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은 시장의 불안감에 힘이 약할 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포 구간입니다. 남들은 쳐다도 안 볼 때예요. 아, 또 더 빠지겠지. 아, 손실이 점점 커지나?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항상 이 저점에서 타이밍 노려서 또 단기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저항선 부분 돌파 못할 때 수익 챙기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급하게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타점들 준비해야 된다. 다시 한번 여기로 안착, 단기 이평선 위로 안착하면서 이 저항선 위로 안착하게 될 경우 다시 한번 3,800원 돌파 시도한다면, 위로 안착한다면 이제 빠르게 4,000원 위로 돌파 위에 한숨 쉬고서 다시 한번 다 앞전에 있던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한번 노릴 수 있는 구간들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앞전에서 지금 그래도 수급들 들어오면서 상승 랠리 나왔죠. 자, 근데 지금은 저점에서의 수급들만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저점에서의 물량들 매집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좋은 경제 지표들에 대한 발표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로 인해서 변동성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경우에. 자, 그렇지만 매달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ETF 이제 출시들이 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수요에 대한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영상에서 이렇게 좋은 공략 타점, 포인트 지속적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변동성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차익 실현 부분들, 이런 부분은 계속 흐름이 바뀌면서 이슈들이 나오면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물량들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확실한 전략까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리플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또 대응 방법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번 주요 구간 눌림
체크해서 최대한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서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니까요. 저와 함께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잡으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리플이라고만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번 조정 구간 이용해서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이번 눌림 기회. 저점 분명히 저점 공포 구간입니다. 이 기회 준비를 잘 해야지만 기존의 보유자분들, 홀더분들도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100% 무료니까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진짜 수익이 나나 안 나나 확인하시고 나셔서 진입하셔도 무방하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로 갈수록 셧다운의 종료와 함께 연방정부의 예산안과 함께 막혔던 자금들에 대한 수혈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까지도 같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투심들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이고 있고 또 ETF에 대한 승인 뉴스들이 맞물려서 나오고 또 SEC의 규제에 대한 완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 토큰이다라고 한 번 더 명시를 했죠. 단기적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크게 내려갈 여지는 제한적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대응하면서 좋은 기회들 많이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K였습니다.